이 시대의 참 귀염순이 정청래입니다. 자, 오늘 이슈는 뭐예요? 새누리당은 왜 그토록 누리과정 예산에 이렇게 목을 매나? 왜 그럴까? 네. 총수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총책영화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야당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몰아내고 자기네 공약인 누리과정은 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 아닐까요? 비교적 코렉트합니다. 코렉트.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보 교육감 죽이고 그다음에 차기 정권 재창출하자. 이것이 사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무상급식으로 굉장히 참패를 했었죠. 지방선거 이런 걸로.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상보육으로 무상급식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무상급식은 아무리 해도 야당이나 진보 교육감들의 아젠다죠. 그리고 공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3대 핵심 교육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상보육. 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네. 하나 또 뭐예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게 3대 핵심 공약이고 그 공약 맨 위에는 뭐냐면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약했으면.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계속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집행하고 좋은 소리 듣고 박수 받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감 당신들이 이걸 당신들 재정으로 해라. 예산으로. 그리고 무상급식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것이 너무 격렬한 게 또 이상해요. 너무 격렬해요? 예. 격렬해. 새누리당 전직 당대표가 누구냐면 황우려 교육부 장관입니다. 네. 친박이에요. 네.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으로 3조를 편성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고.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우려 대표가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니까 똑같은 친박이에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3조에서 2조만 해라. 아니다 1조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액 삭감. 네. 교육부 장관도 여당.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당. 그리고 황우여 대표 밑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최경환 지경부 기재부 장관이. 네. 왜 그런 쇼를 할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보다 한참 직급이 낮은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예요. 원내 대표도 아니고 그냥 원내 부대표죠. 근데 이 양반이 교육문화위원회 그러니까 김태년 간사,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교육부 장관 앉아가지고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 단원 안 해도 5,233억 이 정도는 반영을 하자 하고 셋이 합의를 봤어요. 네. 그럼 국회 관례상 그걸 뒤집혀지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딱 자기들끼리 합의 본 거잖아요, 다. 그렇죠. 네. 여야 여야 간사와 교육부 장관까지 네. 주무부처 장관까지 그리고 전직 새누리당 대표예요. 네. 여야정 합의죠. 그렇죠. 합의면 이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100%. 근데 갑자기 친박이에요, 이분도. 김재원 수석이 교육부 장관이 월권하고 있다.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는 안 된다. 정부 예산을 가져가는 건 안 된다. 명목상으로 안 된다. 지자체 예산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이면에는 아까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어차피 무상급식도 지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돈이 조정을 한정돼 하라는 있는 거지. 지자체가 무상급식도 하고 누리도 둘 다 할 돈은 안 되니까 그냥 이건 하지 말고 네. 무상급식은 하지 말고 누리만 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왜 그러냐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네. 과정을 좀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대로 하질 않아요.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 밑에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은 법의 정신을 위배하면 안 돼요. 근데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고치려면 이제 야당이 반대를 엄청나게 심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개정을 시도를 안 하고 밑에 시행령은 그냥 대통령이 명령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국무회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 시행령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러면서 법적인 근거라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23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아무리 무도한 새누리당이 할지라도 너무나 과도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현상까지 그리고 친박끼리도 막 충돌하면서 벌어지냐면 그만큼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이 부분이 야당의 공으로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다음에 집권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올 것이다. 라는 게 필히 꽂힌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예.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근거는 없어요. 그냥 감이에요. 누리과정이라 하면 만 3세부터 5세 과정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이거든요. 근데 걔들은 투표권이 없죠. 근데 그들의 부모는 30대 초중반 엄마들이겠죠. 그리고 이 엄마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근거는 없지만 여당 성향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무리 해준들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정치적 표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최초로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한겨레에서도 한 번도 이런 분석 기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처음 들어보는 분석입니다. 저도.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수 없는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예산을 전체적인 국세를 걷어서 뭐 지방으로 나눠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손해보면서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예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강조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중시해야 된다 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눠주던 복지 예산, 돈을 마포구청장, 당신이 직접 나눠줘.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지방교부금으로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세로 이걸 예산을 책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겠어요? 지방교육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서를 쭉 뽑아보고 나서 야, 이 돈 써봐야 우리한테 표 안 돌아와.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줘.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꼼수로 이 예산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했냐면 저희들도 몰랐어요. 제가 안행위잖아요. 안행위의 법 하나가 살짝 올라와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살짝 바꾼 내용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도 이제 이렇게 막 지방에서 예산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지방에서 빚내서 일단 예산 떼어라. 지방채를 발행해라. 이자는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2조 뭐 예산 중에서 2, 3조 예산 중에서 그럼 5,600억 꼭 필요한 것만 내주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채로 그러면 하겠다. 이자는 그럼 국가가 내줘라.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는 듯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또 한번 뻗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걸 이들은 치밀하게 예측했던 거예요. 근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법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엄격하게 4가지 조건만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유재산, 조성 등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천재지변에 관한 예산, 그 다음에 재예방, 그리고 지방채의 차환. 지방채를 갚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다시 지방채를 해서 그 지방채를 갚아라. 이 4가지 조건 이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방채를 이 사람들은 지방채 그럼 발행하고 이자를 우리가 내준다고 하는데 법을 딱 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2가지를 끼워넣었어요. 개정안이라고. 지방예산 부족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교직원이 명퇴를 했을 때 명퇴수당도 빚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줄 수 있다. 한 2가지를 개정안을 해서 어떤 의원을 시켜가지고 그걸 딱 내놨어요. 그래서 10일 날 냈는데 15일이 지나야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루 전에 딱 발견한 거예요. 네. 누가요? 유일하게 제가.
그래서 상정을 뭐 하는데 보통 상정은 그냥 뭐 별 이유 없죠. 상정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정해놓고 토론합시다 할 때 제가 손들었어요. No. 이거 상정할 수 없다. 이런 꼼수가 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 다 하고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었는데 법에 없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놓고 이제 그걸 보완하려고 꼼수로 이걸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 하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가지고. 의원님이 발견하신. 네. 정확하게는 우리 보좌관이.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이냐면요. 정의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12월 2일 날 내가 직권 상정에 처리하겠다. 네. 근데 예산을 조정하려면 법이 조정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예산 부수법안이라고 그래요. 14개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려면 그 법부터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그냥 직권상정에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예산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손드는 거죠. 아니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 못 하는데 이거 합의한 거 많아. 뭐 예산 통과하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는 순간 국가 예산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새누리당 마음대로 12월 2일에 직권상정으로 못 통과시킬 하는 수 거죠. 없다는 거죠.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냐? 야당 안의 간사 누구죠? 정청래? 예. 아, 저분요? 아, 저분요? 아, 굉장히 제가 중요한 사람이었군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합의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대조건 걸고 이자는 국가가 내주게 해줘왔자 소용이 없어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채는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이 그걸 그 캐스팅 포드를 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럼 밉보이겠죠. 그 재정 담당 부처 장관이나 뭐 차관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조의 정점의 권력기, 집권 2년차. 때문에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관료들의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융합복합돼서 이렇게 무리한, 그 어느 때보다도 무리한 지금 예산 꼼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끝!